안녕하세요. 코벨입니다. 본격적인 새해 첫 태문단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그 두 분과 함께 지난번 방송에서 2024년 결산과 올해 전망을 같이 했었는데, 그 녹음 때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녹음할 때 시점이 11월이었는데, 녹음 뒤 12월에 좀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졌죠, 두 분. 예. 그랬죠. 그래서 결산을 했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일들이 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녹음한 뒤에 발생한 일이라서 그걸 특별히 거기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편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했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인지라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요. 아직 뭐 진행 중인 일이라서 말을 아끼겠지만 모든 게 마무리된 뒤에 우리끼리 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우선 예. 네,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2025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잠깐 기대되는 인물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는 뭐 네. 불행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아, 아. 또 여담으로 그때 올해 보고 싶지 않은 뉴스를 꼽으려다가 바로가 그때 왠지 말하면 진짜로 일어날 것 같아서 찝찝해서 뭐 얘기 안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예. 예. 무섭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물론 그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언급했던 일들이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은 뭐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그쵸. 예. 상상도 그렇죠. 못했던, 네. 예. 하지만 이런 사태들을 겪고 나니까 그 질문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좀 모든 게 좀 정리된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태평양 인문단 15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이죠. 바로 주사부리입니다. 한동안, 와, 주사부리,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하고 싶었어요. 한동안 그 저희가 사랑방 치킨 위주로 좀 가볍게 가기도 했었고요. 뭐 특집 방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부리 시간이 좀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간만에 좀 이것저것 나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주사부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조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사부리는 어떤 이슈나 어떤 우리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관적이고 사적인 그런 리뷰 혹은 야부리 뭐 이런 뜻으로 지은 저희 제목입니다.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요. 요 근래 몇 년 동안 AI 기술에 대한 논의가 뜨겁죠. 음, 관련 뉴스가 뭐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AI 미래의 청사진일까 재앙의 시작일까 정도로 음.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들어가는 질문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가볍게. 요즘 이처럼 AI를 이용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또한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여러 선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챗 GPT,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렇죠. 서비스들이 많이 네. 있는데요. 그 챗 GPT는 특히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AI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두 사람은 이 챗 GPT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소감이 어떤지, 챗 GPT 아니더라도 다른 AI 기반 서비스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받고, 뭐랄까, 좀 김이 셀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는 챗 GPT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네. AI 자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 벌써 온조가 네네. 정해지네요. 네네. 이게 예. 거부감이라는 게, 뭐랄까요. 싫어! 시대에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예. 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뭐, 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를 쓰지 않고서는 못 버티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뒤에도 말들이 나오겠지만, 약간 AI에 대한 신뢰, 뭐, 아니면 AI가
미치는 악영향, 아직 이런 게 더 크다 생각해서 약간 거부하면서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뭐, 굳이 AI라고 하면 저희가 쓰는 휴대폰에 있는 시리 정도? 예, 가끔 심심할 때, 말 안 듣는 예, 시리. 예. 네, 뭐 그거, 예. 기가진이 뭐 TV 틀 때 예, 그런 그쵸, 정도. 그쵸. 예, 그런 말씀하세요. 거 정도 실생활에서 막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그 정도, 예,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제가 챗 GPT 한번, 이거를 한번 써볼까? 생각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내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뭔가 써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음. 약간 챗 GPT는 지금 거부하면서 관망하는 정도?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나중에 나중에 키, 키오스크 못 쓰는 어르신처럼 불편함을 예, 느낄 수 근데 제가 또 있습니다. 적응력은 좋아서 금방 합니다. 근데 뭐 제 주위에서 AI를 활용해서 좋더라. 뭐 이런 거 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서 예. 음. 저는 그 문제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전 거의 정반대 입장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챗 GPT는 네, 사용해봤죠. 우리가 태문단 라디오에서도 이 챗 GPT를 이용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 맞네요. 예, 그다음에 기억납니다. 예. 한국인이 좋아하는 예. 커피 브랜드 등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좀 제가 좀 살짝 밀었었던 건데 지금도 저는 그래서 종종 쓰고 저는 그 챗 GPT가 나왔을 때 느낌이 우리가 이제 제가 코올리기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 컴퓨터조차 대중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컴퓨터라는 거는 이 동네에서 저쪽 간판에 컴퓨터 크리링 뭐 이럴 때나 보는 그게 컴퓨터였지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막연하게 컴퓨터만 있으면 학교에서 내주는 이든 모든 숙제 같은 거 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숙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허황된 상상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뭐 그런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할 능력은 이제 컴퓨터가 갖고 있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인터넷 보급이 이뤄진 후에 검색을 통해서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정리는 어디까지나 나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챗 GPT는 드디어 내가 어린 시절 염원했던 이 만능 컴퓨터가 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반갑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제가 그런 뭐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질문이나 궁금함을 생길 때 종종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주제들, 한국인의 소울푸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좀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큰데 어느 지역이나 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일까? 그리고 어떤 지역이 더 위험한 지역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살펴보는 편입니다. 덧붙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좀 전에 말했듯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엄청 편한데. 그래서 이 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지금 이로운 기술이 나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와 더 나은 소통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으로서 진짜 어떤 사회나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또 내 가정을 또 윤택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기반으로 동영상 편집 그리고 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은 항상 관심을 갖고 뭐 유튜브 소개할 때 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다루질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방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AI가 만든 음악이 많이 있어요. 뭐 맞아요. 배경음 같이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도 이미 AI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꽤 좋습니다. 그거 듣고 뭐 저 할 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전 많이 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우리 중에서는 얼리 어댑터 중에 해당하는 발화의 발언이었고요. 얼리 예, 어답터 예.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축에도 못 끼지만 이 중에서는 이쪽에서는 예, 얼리 어댑터입니다. 예. 말씀하신 다 대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심지어 보고서나 대학 리포트 등을 이걸 사용해서 적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음, 들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챗 GPT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기술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초기 버전은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AI 기술 특성상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오류도 빠르게 수정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버전의 또 챗 GPT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뭐 없는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라고 수정을 하는 정도로까지 벌써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그 AI 기술의 학습 능력이나 보안 능력은 되게 어마무시한데요. 우선 저는 챗 GPT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어떤 AI 서비스의 체험판을 궁금해서 사용해 본 적은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 사진 두 장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무료 체험판이어서 누가 봐도 AI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도중에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이미지로 좀 메꿔 음, 넣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불쾌한 골짜기를 자극하는 그런 결과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불쾌한 골짜기를 네. 자극한다? 그건 뭐죠? 그 불쾌한 골짜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인간과 닮았는데 뭔가 어색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공포감이나 저항감 같은 게 아, 느껴지는 부분을 불쾌한 골짜기를 자극한다는 표현을 쓰곤 하죠. 그래.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제가 저만 쓰레기군요. 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어쨌든 뭐 근데 저도 놀라웠던 게 물론 체험판이기도 하고 사진을 그냥 두 장만 넣는 거기 때문에 좀 허접한 결과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음, 어떤 차이가 별로 없는 거의 비슷한 사진, 약간의 차이만 있는 사진을 넣으면은 굉장히 그 무료 체험판임에도 그럴듯하게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들어간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 많다거나 뭔가 그 지시 기능들을 많이 넣어주면 꽤나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하고 유료판 같은 경우에는 상세 검색 키워드가 있던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더욱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쾌한 골짜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뭐 그렇다고 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음, AI 기술의 무궁무진함을 어떤 바탕으로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거 말고 어떤 서비스까지 가능할지 혹은 어떤 영역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까지 적용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이미 뭐 많은 소개가 됐지만 이 자료를 통한 분석 그리고 뭐 통계에 관련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에 가장 먼저 AI가 이제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이래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뭐 상상을 좀 해봤는데 뭐 AI 약국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작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가벼운 의약품부터 내가 가진 증상을 소상히 입력하고 기계나 측정기들을 통해서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한 후에 이에 맞는 약품을 선택 내지는 추천해 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처방전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지 약품을 주는데 큰 부담감이 없죠. 그죠? 위험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나아가서 엑스레이, CT 촬영, 혈액 검사 등등을 통한 어떤 결과와 신체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내 병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처방전이 필요한 약까지 이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적인 부분만 만약에 해결되면 이게 정말 근시일 내에 이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음, AI 약국 편리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엔 약사분들이 하는 뭐 이렇게 그 직업적인 저는 뭐 당연히 존경함을 갖고 있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뭐 부실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사실상 이 통계에 기반해서 어떤 사례에 기반해서 주는 약품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가 그런 거라면은 전문적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조금 나아가서 이제 AI 판결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란 범죄를 예를 들어서 피의자 혹은 뭐 가해자 이의 사기 금액, 뭐 피해 정도, 범죄의 중대함을 숫자를 뭐 1에서 10으로 환산해서 경중을 나누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물질적 손해는 계산이 쉽게 가능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 역시 이제 정신과 분석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결과를 제출하고 AI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판례까지
추가로 고려해서 살펴봐서 처벌의 정도, 보상의 규모까지 계산, 뭐 혹은 또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 판결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력, 그다음에 시간의 절약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 상대적으로 이 가벼운 경범죄부터 시작한다면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이것도 어쩌면 근시일 내에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코벨이 할 것 같아서 그 공을 미루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저는 거의 무한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쩌면 지금 뭐 화성 이주 뭐 우리 얘기가 많이 했는데 지구 이외의 별에서 생활하는 일에 실제로 확장하다 보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우주적인 음, 차원에서 AI를 적용하다 보면요.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음. 어, 뭐 영화에 관한 얘기 별로 생각 염두에 둔 거 없었는데 말씀하셔도 저는,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예. 떠넘기길 좋아해가지고 예.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문제 의견 좀 들어볼까요? 아, 저는 이제 서두에 일단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약간 이런 쪽, 이 AI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기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하. 그래도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어느 정도 뭐, AI가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도 서로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되고 이러면은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약간 심리 상담 같은 정도? 약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AI가 상당히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그래서, 반려 로봇 같은 것도 등장하고 있죠. 예, AI. 예, 예.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좀, 글쎄요, 제가, 산업적으로나 좀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마인드 코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인간이 인간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타인에게 꺼내는 것보다 그냥 좀 AI가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좀 약간 케어해주는 심리 상담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근 시일 내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AI를 통해서. 예,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영화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 똑같은 영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허라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제목이. 아, 예, 있죠. 허요. 예, 예. 예. 예, 그쵸. 거기는 좀 더 지금보다 좀 근 미래에, 뭐랄까, 발달된 하나의 AI로서의 대화하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하고 이제 그런 걸로 주인공이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러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약간 삭막함으로 표현했다면 영화에서나 이런 AI 컴퓨터와 대화하는 게 되게 그 결국은 인간의 따뜻함을 찾아가는 쪽으로 뭔가 결말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더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서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뭐 AI나 그런 것도 좀 환영하는 입지만 정신적인 의지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저는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나중에 뭐 예, 조금 의견을 저도 그 덧붙이지만 부분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AI 예, 자체로만 앞으로 어떻게 AI가 활용될 활용될 수 것인가를 봤을 있겠다라는 거. 때, 예, 예, 물론, 그렇죠. 그럴 수는 그래서 있죠. 저보고 너는 그래서 AI에게 의지를 할래 하면은,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이죠, 저는. Nope. 예. 네,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라가 얘기했지만, 저도 그 의료 부분에서의 어떤 그 활용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3D 스캔 같은 걸로 어떤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들이 어떤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죠. 그걸 넘어서 더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술들이 분명 의료 부분에서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바라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법계 쪽에서의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분명히 부분적으로라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음, 해서 돈이 있는 사람과 권력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판결이 다르다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불신 같은 게 팽배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복잡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정말로 간단하게 뭐 나올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판단이 그 AI 활용해서 내려지는 게 아마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게 뭐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분명 시범 적용은 분명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적용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그 진행되는 과정이. 그걸 그렇죠. 엄청나게 세이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도 뭐 들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절도를 했습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한 뭐 사안이 간단하다면은 절도를 뭐 어떤 재산에 대한 뭐 어느 정도로 했다면은 뭐 형량의 법에 정해놓은 형량 몇 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간단한 사안이라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면은 음, 우선은 그거는 어떤 사법 체계의 어떤 피로감이나 업무 가중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나 협의, 그, 사회적 합의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활발히 어, 이뤄줘야죠.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앞으로 그런 게 정해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건 맞는데, 전 인간이 좀 수고로움을 해야 하는 영역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있죠. 아, 맞죠. 예, 저도 예. 그거 그 예를 동의해요. 들면 예, 이게 예,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방금 이제 법원 뭐 판결을 하셨기 예. 때문에 거기로만 국한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고파서 훔쳤다든지. 물론 범죄는 음, 나쁘지만 그러면 음, 충분히 인간 판사는 그거를 고려하고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죄를 선고하지 않거나 그런 사례도 엄청나게 많은데 AI는 사실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저는 걱정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 8천만 원을 훔친 사람이랑 800원을 훔친 사람이랑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뭐 그 예전에 그 버스 기사 관련해서 예, 뭐, 예, 예. 그 예, 대법관, 예, 그 인사청문회에서 약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법을 엄정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논란이 된 건, 왜 800원을 뭐 한 사람, 삥땅 쳤든 뭐 예, 삥땅 훔쳤든 쳤던 그죠? 예, 사람한테, 예, 삥땅 예. 쳤던 사람한테 뭐 좀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좀 봐줄 수도 있었는데 뭐 8천만 원 액수는 정확하지 그건 맞는 건 아니지만 더 예. 큰 액수의 법률을 저지른 사람은 뭐 봐줬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AI가 만약에 맞게 되면 800원에 좀 훔친 사람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무조건 유죄를 때려버리고 그럴 수 있기 음. 때문에 약간 좀 대신에 그 그런 아마 거죠. 그 반대되는 얘가 그거였던데 뭐 불법적으로 은퇴자금 50억을 뭐 챙긴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무죄가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을 AI는 엄중하게 처벌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한데, 예. 그, 은퇴자금 55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그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지. 이게 뭐, 인간 판사 전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인간이 어느 정도 AI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뭔가 자체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은 부분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AI를 전격 예. 도입한다. 예, 음. 그거는 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입장인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네, 예. 예.